좁다고 안심할 순 없다. 내 몸에 내려진 건강주의보. 비타민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건강 수호에 나선다. 비타민 스페셜 신청년 질환. 외관상의 문제는 두 번째. 삶의 질을 낮추는 것은 물론 심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질환 하지정맥류. 늘 다리가 무겁고 피로하다고 느끼시는 분, 꼼짝없이 앉거나 서서 일해야 하는 분들, 지금부터 비타민을 주목하십시오. 신청년질환 제4탄 하지정맥류. 네, 옛 어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하지만 요즘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어서 건강해야 늙어서 고생 안 한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년 질환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특별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네. 궁금합니다.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얼굴보다 다리가 더 자신 있다는 이분. 홍록기 씨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다리는 이쁘다고는 하는데요. 발이 평발이라 피곤을 자주 느낍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정말 탄탄한 몸매, 탄탄한 다리가 참 눈에 띕니다. 이정 씨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동을 예전에 많이 하셔서 그런지 하체가 이렇게 되게 튼튼해 보여요. 예. 네, 근데 제가 생각보다 좀 그렇게 굵진 않습니다, 다리가. 또 이분은요, 정말 그야말로 그 어떤 곳에서도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분입니다. 네. 예, 늘씬한 라인이 더욱더 매력적인 여자분이시죠. 안혜경 씨 나오셨습니다. 예. 그래요. 늘씬한 다리를 가진 분들은 하지정맥류로 고생은 전혀 안 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가족 중에 어머니가 하지정맥류를 앓고 계셔서 고생하시는 거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혹시 저도 다리에 좀 쥐가 잘 나는 편인데 저도 혹시 그런 증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요. 자, 그런가 하면은 뭐 웬만한 여자보다 더 또 예쁜 종아리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오늘 안 보여주시네요. 네. 이세윤 씨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다리를 굉장히 오늘 좀 남성분들에게는 반바지를 좀 입어주시라고 예. 부탁을 드렸었는데 네. 유세윤 씨는 긴 바지를 제가 좀 입어주셨어요. 컴플렉스가 있어요. 어떤 제가 컴플렉스인데요? 다리가 좀 짧고 굵고 털까지 많아요. 자, 방송사상 최초로 공개합니다. 유세윤 씨의 그 다리인데 분명히 한번 여성스러운 다리라고 예. 하셨잖아요. 굉장히 여성스러운 다리. 바지에는 내복을 입으셨어요? 자, 다음 분은요. 볼수록 매력적인 분입니다. 예. 최영인 씨. 네. 그래요. 어머. 예. 부담스러워요. 자, 뭐 오늘 부담스러워. 주제가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다리선을 보게 되는데 뭐 굉장히 매끈한 다리여서 하지정맥류 걱정은 없으실 것 같은데. 아, 저는 평소에 다리가 좀 잘 붙는 편이고 네. 또 이렇게 오래 앉아있고 이러면 다리가 좀 무겁거든요. 부담스러워요, 오빠. 네, 그런 편이라 그게 좀 하지정맥류랑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리가 날씬하거나 뚱뚱하거나 뭐 그렇다고 해도 하지정맥류의 위험에서 피해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권 박사님을 찾아온 스타가 있다고 하는데 네, 권 어떤 박사님. 분이신가요? 네, 2006 독일 월드컵에 나온 스트라이커 조재진 선수입니다. 그의 투혼만큼이나 울퉁불퉁한 종아리가 화제가 됐었죠. 조재진 선수는 3년 전에 왼쪽 다리 하지정맥 진단을 받았고 따라서 일반인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진 하지정맥류, 하지만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사람에게도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쁜 다리, 더 나아가 건강한 다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비타민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야, 운동선수도 참 다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예, 걱정거리죠. 자,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안암병원 흉부외과의 김광택 교수님이십니다. 예. 흔히들 다리가 자주 아프다, 다리가 자주 붓는다 그러면 나 하지정맥류 아니야? 그러는데 실제로 하지정맥류가 그런 병인가요? 예, 하지정맥류는 처음 증상은 붓습니다만은요. 네. 예, 두고 보면은 다리의 정맥이 부풀어지고 늘어나 있는 병을 얘기합니다. 예. 다리 혈관이 저희 보시다시피 어휴, 밧줄 모양으로 울퉁불퉁 늘어나 있는 걸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주로 다리에 많이 생기고요. 네, 예. 정맥류는 온몸에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요. 네.
주로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이 다리 정맥입니다. 혈관이 막 울퉁불퉁 튀어나온 정도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몸에는 그 동맥하고 정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심장에서 나온 피는 동맥을 통해서 우리 발끝까지 갑니다. 보시다시피 저렇게 발끝까지서부터 나온 피는 판막을 통해서 점차 심장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럴 때 그 피를 올려 보내는 힘은 다리 종아리에 있는 근육인데 그 근육을 저희들은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럽니다. 그 근육이 잘 움직여주면은 피 돌기가 원활해져가지고 다리로 갔던 피가 잘 심장으로 순환하게 되겠죠. 네. 다리가 그런데 기능을 못할 때. 그것이 잘 못 됐을 때 그런 경우에 즉 판막이 망가졌다든지 혈관벽이 망가졌을 때는 다리 정맥류가 생기게 됩니다. 아니 근데 그 왜 운동 많이 하면요 네. 순간적으로 이렇게 근육이 부풀어 오르면 이런 데 있는 힘줄인지 핏줄인지 이렇게 다 좀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그런 경우에는 혈관이 굵어지고 탄력 있는 혈관은 하지정맥류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하지정맥류의 혈관은 그것이 탄력 있지 않고 그렇게 매끄럽지 않고 꾸불꾸불 튀어나와 있고 주머니처 모양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밖으로 보인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자,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발 그 동물에게는 하지 정맥류가 안 생긴다고 합니다. 오로지 인간에게만 있는 문명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리도 한번 잘 관찰을 하시면서 지금부터 이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드릴게요. 예, 자, 자. 하지 정맥류면 네.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혈관이 이렇게 혈행이 뭐 좋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쥐가 난다든지 다리에 병련이 좀 예 일어난다.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움직일 때 이렇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많이 고통을 느끼거나 통증을 느끼거나 예, 엉켜 있고 움직이는 게 있으니까.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거동이 좀 피는 불편할 것이다. 것조차도. 말씀해 주신 이런 증상들 또 다른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나요? 네, 통증이 나타나는데요. 통증이 그게 아주 강한 통증이 아니라 무지근하게 아프다든지 또 다리가 무겁다든지 또 열감이 후끈거린다든지 어떤 분은 콕콕 찌른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붓는 게 특징인데요. 그 종아리 아랫부분에 발목 주위가 자주 붓습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오래 두게 되면은 그 다리 피부가 저 습진처럼 모양이 변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그 궤양이라고 그래가지고 피부가 헐어가지고 잘 낫지 않습니다. 그렇게 심해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자, 사실 부분적으로 어떤 증상은 그냥 많이 운동을 했거나 걸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어서 조금 혼동되는데요. 실제로 내가 하지 정맥류는 아닌지 자가 진단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항 드릴게요. 네. 자, 늘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다. 세보세요. 해당 사항요. 그리고 10분만 걸어도 피로해진다. 다리에 쥐가 잘 난다. 저녁이면 다리가 붓는다. 꼬불꼬불한 혈관이 드러난다. 푸른 핏줄이 튀어나와 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통증을 느낀다. 예. 만약 이 7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 해당되시는 분 계세요? 영인 씨요. 네. 그래요? 네. 뭐뭐? 다리에 쥐가 잘 나고 저녁이면 다리가 붓고 예. 그리고 일주일에 3회 이상 통증을 느낀다. 아, 그 통증은 어떤 통증인가요? 그냥 다리가 무거우니까 팽팽해져가지고 다리가 뭐랄까. 빵빵해지는. 네, 붓는. 빵빵해서 네, 그런 느낌? 그래요? 무겁고. 네. 여기서 한 3가지 이상이 해당 사항이면 검사를 받아보셔야 된다고 그래요. 예. 다른 분들은 뭐 거의 해당 사항 없으시고요. 거의 없는데 저는 10분만 걸어도 피로해진다. 참을성이 없는 거겠지. 예. 꼬불꼬불한 혈관이요. 꼭